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독도 조형물만 선별적으로 철거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일본의 독도가 포함된 자료 화면이 버젓이 사용되고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독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매년 진행되던 독도 방어 훈련은 올해 계획이 없다가 논란이 있던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영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결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담한 역사인식을 가진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부 장관님? 네네. 지난 7월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독도 우리나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할 때 일본 정부의 항의가 있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외교부 사안이라는 이야기 답변서를 받았을 때 제가 강하게 항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항의했던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해수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네. 기억합니다. 예. 예. 이번에 또 8월 11일 날 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언론을 뒤져봐도 해수부에서 입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갖지 않으시는 거죠? 우선은 우리 그 외교 활동에 관련된 것들은 하여튼 일본 외무성에서 우리 외교부로 오는 사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해서 우리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분명하게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기 입장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최근에 언론을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독도 조형물이 자꾸 치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혹시 해양경찰청 차장님, 네. 지금 2024년도에 네. 우리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할 때 해양경찰청에서 확인한 거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 8월까지 합쳐서 한 5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회요? 예.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까지 16회를 저희가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7월까지 16회예요. 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당시 농해수위위원이었던 신정훈 의원실에서 해양경찰청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본 순시선이 독도 해양 조사를 방해한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18년도에 22번이 있었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23년 8월 달에 20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순시선이 11번이나 출동을 해서 네. 예,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24년도에 해양조사선 해양조사 시 일본 중국 순시선이 조사를 방해한 횟수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읽어보세요. 뭐라고 왔습니까? 당당히 위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이며 해양경찰에서는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해양경찰청에서 자료를 냈는데 딱 1년 만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어요. 언제부터 독도가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이어서 해양경찰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까지는 관리하던 독도 해양경비 업무가 갑자기 해수부로 이관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저희 직원이 통보를 그 의원실에 보고를 할 때 조사를 방해한 횟수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계속 조사를 할 경우에는 경비함정이 근접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쪽에서 부당 방송을 하면 저희도 부당 방송을 하고, 근데 그런 자료를 작년에는 제출했던 것이고, 원래는 그렇죠. 직접 작년엔 제출했는데 왜 이번에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는 거죠? 직접 조사를 방해한 것이 있냐고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볼 때요. 예. 이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22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각 부서에도 자료 요청했을 때 오는 답변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싶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오늘 청장님 대신 오셨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해경이 독도를 경비 업무에서 제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전담 함정 한 척도 있고 주변에 두 척까지 네. 해서 세 척이 늘 상시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왜 아닙니다. 이런 식의 저희 해양경찰 업무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 독도하고 이어도 그다음에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 이렇게 강력하게서 발생하는 나중에 영토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에 가장 우선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주재하겠습니다. 그리고 TMF와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질의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지난번에 예산을, 그러니까 23년도에 온라인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특히 팀원 위메프에 쓴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이게 발만 동동 구르고 언론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 농협에다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셨다고 하니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련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장관님, 네. 돈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의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뒤에 급박하게 예비비로 책정되었던 예산 중에 소비 촉진과 관련된 예산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소비가 줄지 않았으니까 국민이 현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든가 또 뭐 이렇게 이제 국민들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해고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일본 상반기 농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이 4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고요. 홍콩으로는 10%가 감소했대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거는요. 한국에 대한 일본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작년에 쓴 거를 한번 쭉 보면은요. 수산물 위생 관리하는 예산은 양식장 생산 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49.3%입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하는 사업은요. 도매 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하는 사업인데요. 집행률 60%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품질 관리하는 사업은 77.3%입니다. 제가 이거 예산 대비 지출액을 집행액을 해보니까 56%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요.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가가 어렵고 그 어려운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산물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주무부처 장관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